추병원에서 전문적인 뇌혈관 치료를 시작한다는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뇌혈관 질환은 작년 우리나라 사망 통계를 보면 암에 이어서 그 심장 질환과 함께 그 사망률 2위, 3위를 계속 다투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환자분들 수도 많고 한번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굉장히 증상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한꺼번에 대학병원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다퉈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우리 추병원에서 새로 이제 장비들과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뇌혈관 치료에 나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비를 소개해드리면 기존의 CT, MRI 이외에 그 뇌혈관 조형 장치 그리고 PET 이렇게 두 가지 첨단 장비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진료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얼마든지 적극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PET와 뇌혈관 조형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CT랑 MRI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이고요. MRI는 자석을 이용해서 몸속을 이제 자세히 보는 장치인데 PET는 이제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 그래서 물론 PET로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CT와 MRI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잡아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치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치매 조기 발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장치입니다. 그리고 혈관 조형 장치는 단층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뇌혈관에다가 직접 조형제를 투입을 해서 그 뇌혈관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뇌혈관 조형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많은 수의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뇌혈관 조형 장치를 갖다 갖추고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우리 추병원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뇌혈관 자체가 워낙 무겁게 느껴지는 질병이라서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치료가 이제 불안해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병원에 와보시면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요. 요번에 우리 병원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 조형 장치, PET 이런 이제 최첨단 장비를 갖다가 다 갖추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2명은 둘 다 10년 이상 뇌혈관 질환을 갖다가 전문으로 치료해온 전문의들이고 둘 다 의학박사 소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 안 하시고 와서 믿고 맡기셔도 충분히 치료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뇌혈관 질환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다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병원의 뇌혈관 질환으로 오시게 되면 대학병원으로 가시지 않아도 충분히 대학병원급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에 뇌경색 또는 이제 뇌출혈이 발생됐을 경우에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보통 신경세포가 한번 손상이 돼가지고 완전히 손상돼서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시간을 갖다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5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그래서 즉각 다 신경세포가 완전히 괴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3시간 이내, 그리고 요즘에는 치료 방법이랑 진단장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4시간 반에서 5시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이 돼서 4시간 내지 5시간 이내에만 병원에 오시면은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좀 심각하면서도 치료가 어렵기도 하지만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비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점에서 추병원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뇌혈관 질환을 갖다가 치료하면서 느낀 점은 이게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처음에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진료비가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진료비가 자꾸 쌓여서 부담이 되다 보면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셔서 치료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추병원에서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병원에서는 대학병원급의 장비와 인력을 다 갖추고 있지만 대학병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병원이랑 같은 레벨의 치료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믿고 맡겨주셔도 경제적인 부담을 훨씬 덜은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뇌혈관 질환 치료는 급성기 치료부터 시작해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만성기에 접어들면 재활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추병원은 급성기 치료센터부터 시작해서 만성기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노인 요양센터까지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시작부터 재활 치료까지 병원을 옮기시지 않고요. 추병원에서 전부 다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뇌혈관 질환은 흔히들 이제 뇌졸중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보통 분들은 뇌졸중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잘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과거 한 8,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뇌졸중의 한 60, 70% 이상이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인들 식생활이 많이 바뀌면서 요즘에는 뇌졸중 환자의 90% 이상이 이게 뇌경색증입니다. 어쨌든 뇌출혈, 뇌경색증 두 가지 다 뇌졸중이고요. 이 두 가지 모두 추병원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치료하고 적절한 이제 서비스를 갖다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서는 식생활과 뇌경색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식생활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에는 고기가 안 좋다라는 잘못된 상식이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식생활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요, 식생활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름기 많은 음식이랑 짠 음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입에 넣어서 맛있는 음식은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랑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혈관에 이제 찌꺼기들이 침착이 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를 아주 극도로 그렇게 조절해서 드시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아주 간단한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고혈압에 고기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조리 방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굽거나 튀겨서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고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좋고요. 당연히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곁들여서 영양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거를 극단적으로 안 드시거나 어떤 거를 극단적으로 많이 드신다 그래서 혈관에 좋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전조 등 증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조 증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은 사실 일반인들도 대부분 알고 계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심한 두통, 어지럼증, 그 다음에 뭐 일시적으로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증상들인데, 이런 증상들이 꼭 뇌졸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냥 지나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그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뇌혈관 질환은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예방을 위한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혈관 질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잔소리를 하는 거로밖에 비춰지지 않으실 텐데요. 좋은 음식 드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병에 걸려서 약을 드셔서 해결을 하시는 것보다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의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시고 힘든 거는 다 하면서 뭔가 약이나 음식을 드셔서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뇌졸중,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보면 90% 이상이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 조절, 당뇨 조절을 갖다가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 아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수치 같은 것들을 아주 자세히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조금이라도 높은 이제 수치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문인 듯 합니다만 뇌혈관 전문의로서 뇌혈관 관리에 좋은 적절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경우에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혈관 질환에 좋은 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혈관 질환에 좋은 운동들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지루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운동들. 예를 들자면 파워워킹, 네, 걷기,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이제 수준에서의 달리기, 또 사이클링, 네, 이런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아주 힘을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죠.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운동 방향이 갑자기 바뀌거나 갑자기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운동들, 예를 들면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스키 이런 운동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거를 따라 하신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통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갖다가 마음껏 하시고,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직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정부 지역 주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병원이 이제 개원 20주년을 맞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의정부 지역 내에서 이제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병원이 이제 대대적으로 증축을 하고 새로운 이제 기기들을 도입하고 또 전문의들을 이제 대거 보충을 하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역 주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어도 의정부 시민분들은 굳이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어떤 질환이든지 이제 추병원에 오시면은 안심하시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병원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